대낮이긴 한데 좀 좁은 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넓지 않은 상가 거리를 지나가고 있고요. 속도도 빠르지는 않습니다. 아이고! 어머, 어떡해요. 천천히 가고 있는데 지금 아이가 뛰어와서 부딪힌 것 같은데요. 자, 요 아이입니다. 이렇게 부딪혔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속도를 늦춰서 지금 보는 거라 실제 속도보다 조금 더 천천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이고, 아이가 이쪽을 아예 보지 않고 몸을 휙 틀어서 차에 부딪혔습니다. 요즘 민식이법도 있고 해서 두 분께서 과실비율을 어떻게 써주실지 참 궁금한데, 일단 블랙박스의 과실, 상대방의 과실 몇 대 몇인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두 분 좀 고민 없이 바로 쓰시는 느낌인데요. 자, 권 변호사님 먼저 확인해 볼게요. 블랙박스 과실이 90, 상대방 과실이 10. 네. 자, 그러면 김 변호사님 똑같은데요. 블랙박스 과실이 90, 상대방 과실이 10이다. 네, 이렇게 써주셨고요. 이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끼어든 거긴 하지만 그래도 블랙박스 과실이 훨씬 크다라는 거네요. 네, 제가 이제 화면을 보면서 처음에 도로 상황을 보면 이제 상가와 상가 사이에 이제 도로 차도 표시가 특별히 있지는 않지만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한 대가 겨우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 두 대가 교차하기는 좀 부족한 정도였고, 맞아요. 우측에 이제 불법 주차된 차량도 있고, 이렇게 3인 가족이 지나가기도 하고 걸어서, 그리고 불법 주차만 없으면 두 대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한 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사고 당시 상황을 보면 왼쪽에 하얀 승합차가 있고 우측에 검은색 좀 더 큰 차가 있는데 어린이가 이제 오면서 반대편 성인 남성도 있는데요. 이게 이 블랙박스 차량 자체는 속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저기 맨 왼쪽 끄트머리에 그 화면 표시에도 뭐 8km 정도, 10km 밑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교통법상 이제 보행자에 대해서 차량의 주의 의무가 어떻게 되냐면 도로에 있는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보행자와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천천히 가더라도 블랙박스 차량 입장에서는 지금 우측에 어린이와 지금 저 선행 오는 성인 남자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차량이 어린이와 이 성인 남자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해서 가야 되는, 더 멀리 뛰고 가야 되는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같이 그렇게 나란히 가고, 심지어는 사실은 좀 어린이보다 먼저 가려고 이제 그 옆으로 지나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물론 부주의에게 갑자기 몸을 턴한 잘못은 있지만 그래도 안전거리를 띄어야 되는 주의 의무의 위반 과실이 더 크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군요. 블랙박스 과실이 90%다. 김 변호사님도 비율이 같습니다. 과실 비율이요. 그렇죠? 이 사건 이제 골목 도로 상황을 보면 이제 도로 우측 전방과 측방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먼저 과속방지턱을 지나거나, 그때 과속방지턱 그 소리가 났거든요. 이제 경고음이 났고, 경고음이 났는데 그 위에는 경고음이 울리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이제 제한속도는 지킨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속도를 계속 줄이지 않았습니다. 전혀 줄이지 않고 같은 속도로 계속 주행했습니다. 전방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고, 지금 횟집에서 어린아이가 갑자기 나오는 상황인데 그걸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이 충분히 한참 전부터 그 피해 아동이 나오는 걸 횟집에서 나와가지고 주차된 차량에서 우회전하여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충분히 시간적 여유도 있었고, 그리고 피해 아동의 정면에서 청년이 걸어오는 걸 볼 수 있었는데 그 청년이 결국 피해 아동과 조우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근데 피해 아동이 이제 청년을 비켜가려다 이 사고가 발생한 거거든요. 만약 청년이 없었다면 아마 치지 않았을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블랙박스 차량은 특히 아동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의해서 아동이 도로 쪽으로 비켜올 것을 예상하고 차량의 속도를 줄였거나 아니면 정차했어야 합니다. 근데 그대로 속도를 줄임이 없이 주행했습니다. 이제 도로교통법 48조 1항에서는 전방 주시 의무를 포함하는 안전운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박스 차량은 도로교통법 48조 1항이 규정하는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해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해 과실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제 큰 대로였다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근데 피해 아동 경우에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도? 횟집에서 갑자기 나왔거든요. 갑자기 나왔으면서 도로에서 차들이 지나다닐 수도 있는데 뒤에 한 번도 본 적, 그 시선도 주지도 않고 그냥 앞으로 걸어갔고
주차된 차량으로 도로가 좁아지는데도 뒤에서 차량이 오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고개도 안 돌리고 그냥 걸어갔습니다. 네, 이제 갑자기 또 뛰어들어왔어요. 예. 예. 그러므로 이 피아동의 과실이 일부나마 기여했습니다. 이제 만약 이제 성인이라면 저는 20%를 봤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동이기 때문에 아동은 주의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동이기 때문에 블랙박스 차량이 더 주의해야 하고요. 그래서 아동의 경우로 봐서 10%를 감경해서 과실이 10%를 봐서 이 사건의 경우 블랙박스 차량과 피아동 과실 비율을 90대 10으로 봤습니다. 네, 두 분이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민식이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길에는 뭐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조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드가원 시간대에 아파트 내에서 나는 교통사고가 일반 도로보다 1.7배나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분류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만약 단지 내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 횡단보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 뭐 보행자 사고나 차량의 중앙선 침범 사고 뭐 이런 사고들이 났을 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아파트 내의 단지 내 도로가 도로냐, 도로교통법상 도로냐 아니냐에 대해서 대부분 아니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가 이제 통행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이제 그 기준이 되는데요. 만약에 아파트 단지 입구에 경비원이나 차량 그 차단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외부 차량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가 되고 관리가 된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 그냥 그 도로가 사유지로 인정이 되겠지만 또 개별 사안마다 꼭 그 차단기와 경비원만으로 그렇게 일률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어쨌든 불특정 다수가 통행을 해야 도로로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로로 인정이 된다면 그 횡단보도 내의 보행자 사고에 대해서 12대 중과실 이렇게 중앙선 침범이나 그런 사고의 경우에는 그런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형사처벌과 민사배상 책임을 지고, 또 만약에 사상과 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때에는 12대 중과실을 논할 필요가 없고 그냥 도로교통법상의 처벌이 아닌 일반 형법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디서든 운전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또 오늘 저희한테 보내주신 영상만을 보고 과실 비율을 이렇게 정해봤는데 실제 상황과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